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사회복지 실천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목 관리를 잘 못해서 수시로 이렇게 나오는 장기침과 그리고 특히 요 근래에는 감기가 걸려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고 또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강의 목차입니다. 가족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족의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 생활 주기는 무엇이 있는지 가족 사정까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2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족의 이해입니다. 가족의 개념을 살펴보면 가족은 인간의 제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사회의 변천에 따라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며 꾸준히 지속이 되어 온 기본적인 사회 제도입니다. 학술적인 용어로 선호되는 가족은 관계적인 의미를 갖는 반면에 집이나 가정은 공간적인 의미를 더 많이 포함합니다.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면서도 가족과 혼용이 되는 용어로는 가구가 있습니다. 가구는 혼인관계나 혈연관계보다 주거와 경제적 공유에 초점을 둔 개념입니다. 또한 가족은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 양육하는 기능을 가진 혈연 공동체로서 특정한 애정의 유대로 연결이 된 특정한 사람들의 집합체로 가족이라는 형태와 의식, 가치를 공유하는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마다 강조하는 점을 약간이 달리하여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가족은 대체로 혈연이나 입양, 결연형으로 관계되어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합니다. 가족의 정의를 개념화한 여러 학자들 중에 특히 머닥이나 버저스 로크, 그리고 리바이스 스클라우스, 그리고 셀비시, 웰리어스, 최경석, 유영주 등의 학자들과 우리나라 건강가정법에 근거한 가족의 정의를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222페이지입니다. 머닥은 가족이란 공동 거주를 하며 경제적으로 협동하고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 집단으로서 성적 관계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최소한 2명의 성인 남녀와 1명 또는 그 이상의 친자녀 혹은 입양된 자녀들로 구성이 된다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정의에서는 경제적인 협동과 공동거주, 사회적으로 인정이 된 배타적인 성관계, 그리고 자녀 양육 등을 가족 생활의 핵심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저스와 로크는 가족이란 혼인, 혈연 또는 입양에 의해서 연결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며 한 공간에서 단일 가구를 형성을 하고 그 안에서 각 구성원들은 남편, 아내, 그리고 부와 모, 자녀, 형제, 자모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작용 집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비스 스트레우스는 가족이란 결혼으로 시작을 되며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성이 되지만 이들 외에 가까운 친척이 포함이 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은 법적인 유대 및 경제적, 종교적인 것 등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성적 권리와 금기, 애정이나 존경 등의 다양한 심리적인 정감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학대가족의 개념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또한 셀비트와 윌리스는 가족이란 동거를 통해서 정서적 지지를 유지를 하거나 법적인 혹은 생물학적 결합에 의해서 자주 접촉을 유지하는 적어도 2명 이상의 개인들로 구성이 된 집단 체계라고 정의를 하면서 정서적 측면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체경석 등은 가족은 동일한 가구에 거주를 하고 가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역할과 지위를 가진 자들의 체계로 정의를 하였으며, 또한 유영주는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이 되는 기본적인 사회 집단으로서 이들의 이익관계를 떠난 애정적인 혈연 집단이며, 같은 장소에서 기거를 하고 취사를 하는 등 동거동제 집단이고,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 집단이며, 양육과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 발달의 근원적 집단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학자별로 가족을 다양한 어떤 정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를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족 중에 영향을 준 학자들의 정의와 유사한 개념들로 정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많은 학자들이 가족이라는 정의에 영향을 준 학자들은 거의가 비슷한 데서 가족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 223페이지입니다.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가족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와 경제 상황과 직업 간의 변화, 페미니즘, 성역할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오늘날의 가족 생활 양식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되어 있으며, 여러 가족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이러한 가족의 다양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가족 생활 양식은 핵가족, 한부모 가족 등과 같이 보편적인 유형부터 다문화 가족까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 학대가족, 수정학대가족, 노인가족, 한부모 가족, 계부모 가족, 혼합가족, 위탁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 있는데, 표 10-1 책 222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가족의 가족의 형태는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들로 구성이 된 기본적인 사회 단위입니다. 확대가족으로서의 가족의 형태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양부모의 원가족을 포함하는 확대된 가족 형태입니다. 수정확대가족의 형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이 현대화된 가족 형태로서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와 같은 장소에서 살지 않고 부모 주위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가족의 형태는 산업화에 따른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노인만으로 구성이 된 가족이며, 한부모 가족의 형태는 부모 중 한 명과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며, 이혼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부모 가족의 형태는 재혼으로 서로 다른 구성원이 함께 살게 된 1차 집단이며, 혼합가족의 형태는 인척 혹은 인척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동거를 하면서 전통적인 가족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가족입니다. 위탁가족의 형태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형태이며, 다문화 가족의 형태는 국제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가족으로서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를 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 가족이나 외국인 근로자 가족 및 이주민 가족 등을 포함하는 가족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더 많은 분류로 세분화되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체계로서의 가족입니다. 체계로서의 가족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가족 체계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 항상성, 가족 규칙, 가족 경계선, 순환적인 인가성, 가족 하위 체계 등 가족 체계의 주요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로서의 가족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체계의 특징입니다.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관점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 모두 관찰을 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으로서 구성이 된 전체이며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이에 적응하는 부분으로서의 체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 특성이 있으며 체계 내 부분 간의 상호작용과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대상과 속성, 관계, 환경이 있습니다. 먼저 대상은 가족 구성원을 의미를 하며 그 다음 속성은 가족 구성원의 자질이나 성격 특성 및 가족이 지향하는 목표나 긴장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가족 체계 내 부분 간의 관계를 의미를 하며 환경은 체계의 구성 요소인 동시에 더 큰 사회 체계로서 가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좀 더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생태학적 체계를 포함을 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상호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는 정도에 따라 체계는 개방적이 되기도 하고 폐쇄적이 되기도 합니다. 개방체계는 체계 내 여러 요소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변화를 지향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며 폐쇄체계는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에너지의 혼란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가족이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교류와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개방체계일 경우에는 상호 구성원의 성장을 가져다주고 가족 응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족체계에서의 상위체계는 지역사회, 확대가족이 있고 하위체계는 부부 하위체계, 그리고 부모 자녀 하위체계, 형제자매 하위체계 등이 있으며 이 모든 체계들은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를 교환을 합니다.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체계의 주요 개념은 가족 항상성, 가족 규칙, 가족 경계선, 순환적인 인과성, 가족 하위체계, 환류, 경계, 개방체계와 폐쇄체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 항상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항상성은 체계로서의 가족이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으로서 역동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의 경향성을 말합니다. 가족 항상성은 위기 이론과 관련이 있는데 가족은 위기 상황 이후에 정상적 기능 수행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상호작용 패턴을 재조직하고 이러한 패턴을 조절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즉 모든 가족 구성원은 칭찬을 하거나 예당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의 행동을 강화하는 피드백을 통하여 가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규칙입니다. 모든 가족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하여 가정 안에서 힘을 어떻게 나누며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의 규칙을 갖게 되며 가족 구성원은 그것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가족 내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를 하며 가족 구성원은 규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규칙은 조직화되어서 은연중에 불문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칙을 알게 되면 가족이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를 규정짓고 있는지를 알게 되며 따라서 가족치료에서는 가족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가족의 역기능적인 규칙을 찾아내서 이를 수정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자유로운 성장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의 가정에는 어떤 규칙이 만들어져 있나요? 자, 그리고 가족 경계선입니다. 가족의 하위체계 간에 허용될 수 있는 접촉의 양과 종류는 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경계는 가족과 하위체계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호를 하며
상호 경계는 경직된 경계에서부터 산만한 경계까지 다양합니다. 하위 체계 간의 상호 역동은 이 경계선이 명확한지 아니면 밀착되어 있는지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순환적인 인과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순환적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가족의 연쇄고리라고 판단되는 악순환의 연쇄고리를 끊어서 건강한 연쇄고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가족 내 한 구성원의 변화는 다른 구성원을 반응하게 하는 자극이 되고, 이 자극은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끼쳐서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영향은 처음 변화를 유발한 구성원에게 다시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가족 하위 체계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족 하위 체계는 성이나 세대나 일반적인 관심으로는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인 능력, 책임 이런 등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구분이 됩니다. 가족 내의 대표적인 하위 체계는 부부라고 할 수 있고, 부모나 자녀 관계, 형제 자매의 하위 체계를 들 수 있습니다. 부부 하위 체계는 두 사람의 결혼과 더불어 형성이 되며, 부부 하위 체계가 건강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는 각자 원가족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적절히 분화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자녀 하위 체계의 주요 기능은 자녀 양육이나 지도나 통제와 연관이 되며, 자녀는 부모의 부부관계에 개입이 되거나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부모의 자녀로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부부에게 갈등이 생겼다고 하면 이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심리적으로 또 이렇게 독립할 수 있을지, 참 그런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만의 독립하는 그런 어떤 강한 심적인 그런 이제 강함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형제 자매 하위 체계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지지하고 분화하고 희생자가 되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협동이나 협상, 강제나 반대, 또 친구를 만드는 방법이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등을 배우며 형제 자매 하위 체계를 통하여 대등하지 않는 세력과의 관계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하위 체계에서 잠시 살펴보면 실제로 장남과 둘째의 성향이 다르게 성장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지 같은 경우는 둘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둘째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되고, 또 둘째 아이는 항상 큰 아이에게 양보를 받아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이제 가정의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굉장히 모방할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이 뭔가 하면 되는 행동이랑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을 잘 구분할 수 있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를 본다면 거의 맞이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공무원이나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는 걸로 본다면 둘째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어떤 통계가 나타난 것은 아니니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에 대해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류입니다. 환류는 정보의 투입에 대한 반응으로서 행동을 하며 연속적인 행동을 수정하도록 그 행동의 결과를 새로운 정보로 포함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체계는 목표와 관련된 환류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이기 때문에 목적 지향성이 됩니다. 부정적인 환류는 체계가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주어서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행동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환류는 지금의 적절한 행동을 더욱 요청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며 체계는 환류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입니다. 경계란 체계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구분하는 일종의 테두리를 의미를 합니다. 사회 체계의 경계는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고 단지 그 체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혹은 외부 사람들에 대해 행동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즉, 사회 체계의 경계는 사회적 물리적 구조가 아니므로 경계를 유지하는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나며 사회 체계의 경계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는데 첫째는 그 체계적 정체성을 규정해주며 둘째는 주위 환경과의 내적, 외적 교환을 통제하는 한편 부분적인 침투가 가능하며 에너지와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는 체계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구분하는 일종의 테두리로서 체계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주위 환경과의 내적, 외적 교환을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개방체계와 폐쇄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체계는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인과적인 관계 속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서 구성 요소들이 복합체인데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투과성이 높은 경계를 갖고 있는 체계이며 개방체계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정보나 에너지를 외부에서 자유롭게 받아들입니다. 체계 이론에서는 체계를 개방적으로 봅니다. 체계의 계속성과 변화의 본질적인 요인이 환경과의 상호 교환 속에 관여하며 의미를 하며 개방체계는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아들이며 산출을 생산하여서 환경으로 보냅니다. 이를 네겐트로피라고 합니다. 폐쇄체계는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다른 에너지에 접근이 불가능하며 자체의 에너지만을 써야 하므로 번창할 수가 없습니다. 폐쇄체계는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에너지의 유입이 없어지면서 체계들의 분화가 적어지고 조직과 기능이 상실되거나 해체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를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첫째, 가족이란 1차적인 집단 및 원초적인 집단에 속하며 둘째, 법적 및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혼인관계를 기초로 하고 셋째, 부부나 친자, 형제, 자매, 입양 등의 근친자로 구성된 혈연 집단을 의미를 하며 넷째, 가족 구성원 간 감정의 융합으로 결합이 되고 다섯째, 가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1차적 복지 추구의 집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따라서 위의 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서 우리가 5가지를 알아보았었고요.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를 살펴보면 혼인이나 혈연이나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이며 일상적인 부양이나 양육이나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로 정의를 하는 것이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체계로서의 가족에서 가족 체계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으로 구성이 된 전체이며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에 적응하는 부분으로서 체계로 간주하며 가족 구성원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 특성이 있고 체계 내 부분 간의 상호작용과 교류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계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위 체계는 부부 체계, 부모 자녀 체계,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형제 자매 체계가 있으며 또 상위 체계로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LMS로 수업을 하면서 강의에 대한 어떤 요점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특히나 LMS 하시는 교수님들이 못 가릴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강의 중에 조금씩 소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